생일도 기념일도 연락하기 별론데 명절 축하 연락? 그거 말고 그냥 이렇게 하세요. 안녕하세요, 연애자격 김쌤이에요. 유난히 긴 이번 명절, 추석이고 연휴도 긴데 이럴 때 연락하면 무슨 말이라도 오지 않을까? 문득 그 사람 생각나서 카톡 창만 열었다 닫았다 수십 번 반복하고 계시진 않나요? 근데 여러분, 명절에 외로워서 못 참고 보낸 그 한마디 때문에 단호하게 마음 접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.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제대로 준비하고 접근해서 상대가 마음 흔들린 경우도 실제로 있어요. 오늘 영상에서는 추석처럼 감정이 요동치는 이 시기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, 그리고 상대가 오히려 흔들리는 대응법까지 쫙 정리해 드릴 거니까 절대 한 포인트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. 준비 없이 보내는 추석 연락이 위험한 이유 첫 번째, 의미부여가 심해지는 시기. 연휴 때 진짜 많은 분들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. 그 사람 SNS 몰래 보기,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혹시 내 생각하고 있을까봐. 근데 여러분, 그 사람은 지금도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. 심지어 새로 올라온 사진, 어디 다녀온 흔적, 프사 바뀐 거, 스토리에 올라온 음악, 이런 거 하나하나에 의미부여하기 시작하면 감정 폭주합니다. 난 아직도 이렇게 힘든데 쟨 왜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지? 이거 그냥 이번 연휴가 길었던 거예요. 근데 이렇게 그 사람의 삶을 내 기준으로 해석하면서 내가 만든 상상과 해석에 스스로 무너지는 거. SNS 하나 보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제 외에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행동들만 하세요. 감정적으로 연락하고, 혹은 괜히 나도 잘 지내는 척 올리지도 않던 사진 올리고. 여러분, SNS는 대부분 보여주고 싶은 삶만 올리는 공간이에요. 그걸 있는 그대로 믿고 흔들리는 건 이미 감정선은 무너진 거예요. 그래서 제발 연휴 기간 동안 SNS 보고 연락하지 마세요. 준비 없이 보내는 추석 연락이 위험한 이유 두 번째, 이럴 줄 알았다. SNS뿐만 아니라 유난히 명절이 되면 감정이 확 올라오는 분들이 많죠.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고 가족들이 다 같이 밥 먹는 거 보면 내 옆에도 그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사람은 뭐 하고 있을까? 이런 생각이 계속 맴돌아요. 그래서 추석 당일 혹은 그 전날 밤쯤 되면 진짜 많이들 그러세요. 잘 참고 있다가 감정이 요동치는 순간 그냥 짧게 한마디만 해보자. 추석 잘 보내. 이 정도는 괜찮겠지? 이 안일함으로 시작된 연락이 정말 문제예요. 왜냐면 상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아, 얘 이럴 줄 알았다.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너는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이러는구나. 명절이라고 핑계 삼아서 또 고집을 부리려나 보다. 즉, 우리에게 부정적인 색안경이 씌워지는 거죠. 심지어 이런 부정적인 색안경은 내가 상대의 예상대로 행동했을 때 더 강하게 굳어져 버려요. 그 결과 여전히 집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정리할 이유가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.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연락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감정선에서 나온 한마디는 그냥 명절이라서 그냥 생각나서 보내봤어. 이건 말 그대로 전략 0%, 감정 100%의 행동이잖아요. 그러면 상대는 이 사람은 핑계 없이는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구나 라는 인식을 하게 돼요. 이미 보내셨다면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지, 아직 안 보내셨다면 어떻게 보내야 할지 같이 잡아드릴게요.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헤어진 우리 상황과 그 속에 담긴 그 사람 자세히 적어주세요. 같이 도와드릴게요. 준비 없이 보내는 추석 연락이 위험한 이유 세 번째, 그 사람도 사실 아파요. 명절 시즌이 지나가면 음식 냄새도 사라지고 가족들도 각자 일상으로 돌아가죠. 근데 감정은요? 그날 받은 인상, 들었던 말, 나눴던 이야기 계속 남아있어요. 예를 들어 볼게요. 명절 때 가족들이랑 식사하면서 너 만나는 사람은 있니? 이런 민감한 질문들이 쏟아졌던 기억. 당신은 그냥 웃어 넘긴 것 같았지만 사실은 되게 불편하겠죠. 오죽하면 명절 잔소리 비용에 결혼은 언제 하냐?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있니? 라는 잔소리 비용은 50만 원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니까요. 심지어 저 잔소리를 이별한 사람에게 한다면 아무리 먼저 이별을 선언한 상대라도 속이 쓰릴 수밖에 없어요. 이런 상황에 갑자기 명절 끝났으니까 이제 그 사람도 생각이 좀 바뀌었겠지? 추석 지나면 감정도 누그러지니까 지금쯤 연락해보자. 연락을 띡 보낸다? 말 안 해도 어떻게 될지 이제 감이 좀 오실까요?
이미 스트레스 받아 있는 상황에서 그걸 전혀 모른 채 다시 다가온 상대. 타이밍도 안 맞고 맥락도 끊겨 있고 결국엔 얘는 아직도 상황 판단 못하네.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버려요. 그래서 차단 혹은 완전한 거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고요. 여러분, 여기서 의외의 포인트. 이럴 줄 알았다. 부분을 오히려 역이용할 수도 있어요. 연휴 때 대부분의 이별하신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SNS로 상대를 몰래 확인하고 자기 감정만 무너진 채 연락해버리는 실수를 해요. 그런데 여러분, 결국 연휴도 그 사람의 결핍을 느끼는 시기예요. 특히 평소 감정 기복이 심했던 사람, 우리보다 더 연락을 자주 하던 사람, 명절이나 기념일일 때 꼭 반응을 하던 사람이라면 더더욱이요. 첫 번째가 이럴 줄 알았다 였다면, 역으로 이럴 줄 알았는데 왜? 라는 감정을 심어준다면 상대는 여기서 여러분에 대한 인식이 확 달라집니다. 여기서 핵심은 연락을 참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것. 지금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들어도 내가 이번엔 아무 말 안 하는 게 더 흔들리게 하는 거라는 거죠.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에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로 가져갈 수 있어요. 만약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과 성향 자세히 적어주세요. 상대가 여러분을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같이 도와드릴게요. 자, 오늘은 이렇게 추석 연휴에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순간이 왜 위험한지,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쫙 정리해 드렸는데요. 연휴는 지나가지만 그때 보낸 한 줄의 연락은 상대에게 인식으로 남습니다. 지금 이 타이밍, 감정에 끌려서 움직일지 오히려 제대로 여유를 보여줄지는 우리의 선택이에요. 그리고 만약 지금 혼자 판단하기 어려울 만큼 불안하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이 조급함이 올라온다면 그때는 꼭 혼자 끌고 가지 마세요.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 여러분들의 상황 자세히 남겨주시면 지금 해야 할 가장 현명한 선택 같이 도와드릴게요.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안녕.